세계화가 지속되고 있는 이 시대에 더 이상 한 분야만을 배워서는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전공이 바로 국제학과. 각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외교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국제학 전공은 국가관계, 국제통상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함양한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국제적인 감각을 뽐내고 있는 선배들의 직업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목받고 있는 학과가 있는데요. 각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외교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학문을 배우는 국제학과는 중국과 미국, 국가관계, 국제통상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함양한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과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은 주요 직업과 융합 직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요 직업은 졸업 후 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 혹은 해당 전공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또 융합 직업은 현재의 전공을 기초로 하여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추가로 습득하여 진출 가능한 직업을 말하는데요. 국제학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중 융합 직업인 국제회의 기획자, 인사 업무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제학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관광 마이스 분야의 지식, 기술, 자격을 융합하여 진출할 수 있는 국제회의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횟수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수많은 국제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제회의와 관련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행사를 기획 진행하고 홍보하는 일을 하는 국제회의 기획자. 처음 만날 직업인은 바로 성공적인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 국제회의 기획자 최재길 선배님입니다. 저는 현재 마이스, 즉 기업회의, 호상관광, 컨벤션, 전시 관련 행사를 담당하는 회원사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한국 마이스협회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기획자는 국제회의와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합니다. 정부 관련 회의, 학술회의, 산업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국제회의 및 이벤트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나 세부 진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일에서부터 참가자 등록 업무, 숙박, 행정, 관광 등 국제회의 관련 준비를 진행하는 일이 주요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스의 핵심 산업들은 관광 비전공자가 현재 한 60% 이상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관광 비전공자가 진입할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관광대학에서 컨벤션 전시를 전공하면 가장 좋겠지만 경영학과나 영문학과, 국제학과 등 인문 관련 전공자들도 꽤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회의는 다양한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국제회의 기획자 또한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제회의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어는 물론 경영, 관광, 사회과학 등 넓은 학문을 배울 필요가 있고 관련 정보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국제학과 같은 경우는 외국어 및 외국 지역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컨벤션 기획 업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우리나라 17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된 이래 2009년에 지정이 됐습니다만 융복합 창조 관광을 선도하고 그리고 복합 리조트 개발, 기초 지자체로 확산 등을 통해서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크며 고부가치 지식 산업으로서 직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국제회의를 656건을 개최하면서 국제회의 개최 순위
세계 4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2013년, 12년에도 계속 세계 5위권 안에 들어 있었고요. 이러한 성과 역시 정부에서 마이스 산업을 국정 과제로 지정을 하고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서 한국마이스협회, 그리고 관광공사, 그리고 각 지역별 국제회의 전담 조직들, 그리고 마이스 업체들, 학계 등이 많은 협력을 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고요. 마이스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컨벤션 시설 건립 지원과 국가 차원의 그런 유치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죠. 정부는 향후에도 마이스 개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듯이 이벤트 산업이 그치지 않고 관광, 문화 등 기존 산업과 접목해 성장하는 분야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의 융복합적인 직업이 창출되리라 예상합니다. 국제회의 기획 업무는 다양한 분야들이 얽혀있는 산업입니다. 관광 관련, 인문학 관련 전공자들도 가리지 말고 과감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컨벤션 기획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문을 두드린다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미래의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마이스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 보십시오. 이번에는 국제학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행정, 인사관리 분야의 지식, 기술, 자격을 융합하여 진출할 수 있는 인사 업무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어느 기업에서나 사람을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텐데요. 이번에 만나볼 직업인은 기업의 시작인 채용 업무와 마지막인 퇴직 업무를 맡고 있는 인사 업무 담당자 권영은 선배님입니다. 입사와 퇴직, 즉 기업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기업의 문직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선배님의 직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국제사무학을 전공했습니다. 주요 커리큘럼은 국제회의 기획 및 운영, 국영문 커뮤니케이션, 문서 작성과 컴퓨터 실습 등이지요. 최근에는 학문적 성향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가르치는 그런 실용적인 학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희 학과도 그런 편에 속했습니다. 실용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학과는 토론 및 발표가 주를 이루는 커뮤니케이션 수업이랑 국제회의 기획 및 운영 과정이 정규 커리큘럼으로 있습니다. 그 과목들을 통해서 소통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실습의 일환으로 교수님과 선배님들을 모시고 학과 행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최를 했었는데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소통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과목과 문서 작성 과목에서는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또 완성된 문서를 보고 빠른 시간 안에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훈련들도 반복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문서 형식과 작성 방법을 익히는 것은 물론 문자 하나도 다시 보고 반복해서 확인하는 꼼꼼함이 그때 이제 많이 몸에 배이게 되었죠. 또 전공학과가 실무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학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과목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들었었습니다. 경영학 국수 전공을 하고 주전공 과목 중에서도 HR이나 MIS에 관한 그런 과목들이 개설이 되면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찾아서 들었습니다. 교환학생 갔을 때에도 물론 영어로 하는 거긴 했었지만 어쨌든 철학이랑 역사 과목 같은 것들을 주로 다 찾아다니면서 들었었고요. 인사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감성적인 터치나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사 업무는 효율만큼이나 감성적인 터치도 굉장히 중요한 직무입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부분이 바로 감성을 터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록 서류 작업과 안내 업무 같은 것들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해도 다양한 이유로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에 남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퇴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건 인간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사는 굉장히 전략적인 업무입니다. 끊임없이 예전과 다른 방식, 더 잘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야 되고 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인간의 감성, 논리, 업무, 조직 등 계속해서 변하는 변수들을 복합적으로 녹여서 함수식을 만들어내야 하죠. 그래서 기존의 정보들을 토대로 계산을 해내는 인공지능은 따라잡기 어려운 영역이 분명히 인사에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직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학 등 실무 중심의 학과는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면접을 볼 때나 인턴십 과정에서도 분명히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장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입사 후에는 인문학적으로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 때 충분히 다양한 과목을 듣고 경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대화하고 토론하고 글을 쓰고 정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도 하면서 인문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학과 행사 등 주변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다면 무조건 참여하세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연습이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험이라도 다 해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전공으로 진출 가능한 더 다양한 직업 정보는 대학 전공별 진로 가이드 책자를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미국 등은 물론 앞으로의 시장성이 큰 중국을 염두에 둔다면 세련된 감각을 갖춘 국제 전문가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학 분야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능력을 키워서 얼마나 다양한 직업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지 궁금한 내용은 워크넷에서 더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국제적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를 맞아서 국제 문제의 이해와 분석력, 세계의 각 지역에 관한 전문 지식을 겸비한 인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청년들이라면 그 대열에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